안녕하세요. 지방재정론 오늘 개천절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수업이 지금 추석 연휴하고 개천절 한글날이 3번을 빠지기 때문에 부득이 중간고사 전까지 온라인으로 보충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충 수업을 온라인으로 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쪽에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서비스라는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무슨 센터, 무슨 지원기관,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청소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를 고치거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복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1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맨 위에 줄입니다. 91쪽에 공공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서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입니다. 지방공공서비스는 재정학, 재무행정 또는 지방행정,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배우는 지방재정에서 정립한 일반적인 공공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재는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게 경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비배제성이라는 얘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게 바로 비배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원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 의자에 앉아서 좀 쉰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공재들은 그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거리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공원에 이제 의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앉는 건지 옆에 사람이 앉는 건지 특별하게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의자를 하나 설치하고 또는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이나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공공재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 91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자, 공간, 이 토지에 관련돼서는 입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입지 문제라는 것은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동네에 설치해달라, 또는 우리 동네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바로 입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입지 문제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자, 92쪽에 이제 관할구역인데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관할구역. 공간은 물리, 경제, 정치적으로 단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초, 광역, 중앙정부의 요인에 따라 행정적으로 구분된다. 자, 기초,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광역, 우리가 보통 도와 이 커다란 시를 의미하죠. 그 도시 위에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이런 그 부처들이 중앙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지방자치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92쪽에 중간에 보면 넷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의 그 차이, 자, 수준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같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 노인 돌봄인데 어느 지역은 어르신들한테 잘해주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고, 지역 간의 수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거의 아주 촘촘하게 지침, 이른바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고 특히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 중앙부처의 매뉴얼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때쯤 실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일선 담당자 입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왜 우리가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꼼꼼해요. 그리고 세밀하고, 때로는 너무 이렇게 마치 로봇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꽉 짜여진 것처럼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일선 담당자 입장을 전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의 이제 논리는 이겁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전국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자, 지역 간의 편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어디에 담당자인지에 따라서 그 입장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2쪽은요. 92쪽의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공공시설이 특정한 곳에만 입지하기 때문에, 자, 특정한 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편익, 자, 편익은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설이 있는 그 지점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자, 그 편익이 감소한다. 이것을 거리 조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으면 편익이 높아요. 근데 이게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다 그러면 벌써 똑같은 서비스인데도 편익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가 걸어서 10분 가야 되는 건지, 지하철로 10분 가야 되는 건지, 자동차로 10분을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도 거리 조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그 시설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통학거리가 길어지면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편익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94쪽에 이제 지리적 외부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괄호 3번입니다. 지리적 외부성. 자,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과 편익을 받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리적 외부 현상이 발생한다. 자, 외부 효과는 행정구역을 분할하면 반드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내는 세금은 우리 동네에 있는 나와 옆 이웃,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좀 혜택, 편익 또는 편리를 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는 세금이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 편익으로 되돌아오지만 다른 지역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편익을 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 지리적 외부성은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동네의 그 서비스가 이게 흔히 말해서 대박 또는 중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옆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이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한다 그래도 너는 이용 못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현재 우리나라 상태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런 겁니다. 자, 소문이 났어요. 아, 저 동네는 뭐 프로그램이 좋다, 또는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시설이 좋다, 이러면은 옆 동네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옆 동네에서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변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지하철 정거장 한 정거장만 이동해도 행정구역이 변합니다.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자, 김영재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이용을 해요. 이 수영장이 우리 동네 거예요. 그런데 옆에 동네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 이제 수영하시는데 동네 명칭을 수영복에 붙이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과 그 부담하는 것을 누리는, 편익을 얻어가는 그 지역 사람들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외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약간의 이용료를 받죠. 월 10,000원이라든가 한 회에 5,000원이라든가 그렇게 비용을 저렴하게 받아서 이제 이 외부성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요금, 비용은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그거는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지적 외부성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주 약간의 저렴한 요금을 받아서 이거를 좀 메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94조까지 그 지방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